2024년 1분기 상장 코스피 상장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을 샘플링해서 이 편집을 해 봤습니다.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4월 26일자 스루프 타임즈에서 한 컷으로 소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한국은행은 25일 올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.3%로 집계됐다고 밝혔다. 한 깜짝 성장률 민간이 주도했다. 요 조회수가 아니고 관련 뉴스가 100건이나 있다는 얘기고요. 현대차 1분기 쪽에 관련 뉴스는 49개, 하이닉스에 대한 관련 뉴스는 31개,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서 또 알려주고 있네요. 자,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업종별로 한번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. 4월 26일까지 공시된 업체 중에서 업종별로 한번 집계를 해봤어요. 요 편은 영업비용은 제가 삽입해서 넣은 거고, 영업의 손익도 제가 삽입해서 넣은 거고,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도 제가 삽입해서 넣은 겁니다. 공시 내용은 매출액, 그 다음에 영업이익, 세전이익,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, 요 네 가지만 공시를 하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 봤는데, 우선 은행권 금융업부터 해 봤습니다. 하나은행이 매출액이 3.8%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2.7%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참고해야 됩니다. 70.28%나 됩니다. 외국인 지분율이. 신한은행 매출액이 7%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5.3%뿐이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이 21.9%가 증가했어요. 외국인 지분율 61.12%가 됩니다. 글로벌 금융자본의 지배당하는 한국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우리은행 매출액이 2.2%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3.1%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.7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외국인 지분율 42.1%로 이 하나은행처럼 좀 영업이익이 내려갔네요. 그리고 KB국민은행, 국민은행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은행이 아니죠. 매출액이 3.5%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3.6%가 증가했어요. 영업비용을 5%를 더 줄였죠. 이렇게 매출액은 감소해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. 이런 실질 소득은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이 좀 많이 실현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외국인 지분율 75.57%, 우리 시중은행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격의 현대차 그룹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. 현대차가 매출액이 7.6%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8.7%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.3% 1분기에 하락했습니다. 기아 매출액이 10.6%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19.2% 증가했습니다. 이 당기순이익도 여기 현대차는 1.3% 감소했네요. 그리고 기아는 당기순이익으로도 32.5%가 증가했고요. 기아가 오히려 현대차보다도 매출액은 작습니다만은 내실은 짭짤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대모비스 매출액이 5.4%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더 줄였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9.8% 증가했습니다.
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출액을 GDP로 비율을 하면은 실질 소득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. 현대 로템 매출액이 이 9.3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7.7%뿐이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이 40%나 크게 상승했습니다. 현대글로비스 그 물류업도 하고 있죠. 해상운송도 하고 있죠. 현대차를 전 세계에 그 운송하는 해상운송 회사가 부품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액이 4.5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더 증가해가지고 이 영업이익은 5.4%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매출은 감소해도 영업이익을 증가시킨 기업의 원인을 찾는 것이 수익 창출의 묘수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. KG 모빌리티가 옛날 쌍용차로 알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7.7%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을 8.3% 줄여서 영업이익은 61.1%가 증가했습니다. HL만도 한라만도죠. 매출액이 5.5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도 똑같이 그 비율로는 했습니다만은 금액상 영업이익으로는 7.7% 상승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영업이익에서 그 세전 이익을 빼는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 영업의 손익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1396억 원 이익을 봤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23,400%나 영업의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세전 이익이 2,152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했는데 향후 정식 공시가 되면은 요 영업의 이익이 뭘로 이익이 났느냐가 매우 궁금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일 경우가 허다합니다. 이제까지 분석한 경험에 의하면은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그 금융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돈을 벌은 것보다는 평가 이익으로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. 광고계의 대표꽃이 그 제일유액인데 삼성 계열 거를 주로 많이 하죠. 정확 광고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.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네요. 그 분기에 8.1%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8.5%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그래도 2.1 내려갈 줄 알았는데 금액상으로는 2.1%가 증가했습니다. 음, 이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다고 해서 꼭 그 영업이익이 내려가라는 법은 없군요.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. 영업이익률로는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, 당연히. 동영상 광고는 과거 공중파 방송을 근간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SNS 등으로 다양해져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광고 이런 계통이 지금 다 좀 힘들다 하는 얘기를 또 전해 듣습니다. 반도체가 궁금하죠, 우리가.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 현재 미공시 상태라서 SK 하이닉스가 매출이 144.3% 증가했어요. 영업비용이 12.4%뿐이 증가 안 했으니까 판매 단가가 요 경우를 보면은 매우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보여지죠. 전년도 영업적자 3조 4천억에서 2조 8천억의 이익이 나가지고 전환이익이 184.8%가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. 다행입니다. LX 세미콘 이것도 반도체인데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매출액이 12.1% 감소했고 근데 영업비용을 더 줄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8.1%가 상승했습니다. 정유업종 S-오일 비상장에서 칼텍스, GS 칼텍스 같은 데가 매우 궁금하긴 한데 그 다음에 그 SK
에너지인가요? 그 아직 비상장화돼 있는데 그런 데는 자회사 공시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공시가 안 됐습니다. 두 군데만 어, 그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매출액이 2.5%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3.4%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1.9% 감소 하락했습니다.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는 S오일은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는데 현대오일뱅크는 13.3% 증가했어요. 매출액도 11.2%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0.1% 차이뿐이 납니다만 영업이익상으로는 13.3%가 증가했습니다. 포스코, 철강, 저 개인적으로 매우 철강을 중시를 하고 있는데요. 포스코가 매출액이 1%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1.6% 줄였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20% 증가했는데 요게 철강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했다고 보여집니다. 중국 철강 덤핑에도 2024년 철강업은 성과를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을까? 뭐 현대제철 등 아직 그 현대제철은 공시가 안 됐네요. 포스코 퓨처엠 매출은 0.3% 증가했습니다만 영업비용을 1.3% 감소시켰습니다. 그 결과 영업이익이 87% 증가했습니다.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합무역 상사지만은 미얀마 가스전도 운영을 하고 있죠. 매출액이 6.6% 감소했고 영업비용도 똑같은 비율로 감소했습니다만은 금액상 영업이익은 5.1%가 감소했습니다. 포스코 DX 매출액이 8.3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7.5%뿐이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17.5%가 증가했습니다. 포스코 스틸리온 이것도 뭐 철강 계통인데 아마 스테인리스 판 이런 거 하는데 아닌가 싶은데 매출액이 그 3,123억 원으로서 10.7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7%뿐이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525%가 증가했습니다. 하나솔루션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궁금하죠. 우선 솔루션 그 소프트웨어 계통의 방산 이것도 방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액이 2조 거의 4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2.8%가 감소했고요. 영업 비용을 많이 줄이질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영업 손실이 나왔어요. 적자 2,166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. 179.8%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언제 적자를 면할진 모르겠지만은 특히 중국산이 저가 공세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끌고 갔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. 매출이 5조 2천억으로 매출은 19.1%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3.9%그 증가를 했어요. 그렇지만은 워낙 영업비용이 그 역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, 뭐 조금뿐이 영업비용을 증가를 안 해서 57.3% 마이너스지만은 요거는 영업 손실을 그만큼 줄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.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죠. 극복해 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. 음, 파주 갈 때 아주 높게 보이는 공장을 우리는 보는데 거기가 그 LG 디스플레이로 알고 있습니다. 파주에 가끔 가다가 그좀 뭔가 그 맛있는 거 있다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가기 전에 또 출판단지도 보이고 그런 데죠 파주가. LG 생활건강 이 화장품이지만은 좀 안 좋죠. 그렇지만은 1분기에 전년도보다 2.7% 증가시켰고 영업비용이 2.6% 약간 0.1%
약간 낮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이 3.5% 이 증가했습니다. 아모레는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. 다시 일어서는 조선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. HD 현대중공업이 대표격이죠. 매출액이 13.4%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전년도 1분기 영업적자 424억 적자에서 230억으로 154.2%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. 축하드리는 바이고요. 삼성중공업은 반대로 297.4%가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. HD 현대건설기계 매출액이 3.8%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더 줄이질 못했어요. 1.4%뿐이 줄이질 못해가지고 영업이익이 33% 감소했습니다. HD 현대일렉트릭 매출액이 40.9% 크게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28.7%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178.2% 증가했습니다. 중전기 계통인데 미국의 공장 건설 붐으로 2024년도는 2023년도에 이어서 성과들이 좋게 나올 것 같아요. 효성중공업도 중전기 계통이죠. 음, 매출액이 16.3%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1.5%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298.2%가 증가했습니다. 건설업, 현대건설은 요거 집계할 때는 현대건설을 못 찾았는데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E&A로 바뀌었어요. 매출액이 5.9%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5.7% 감소, 약간의 0.2% 적게 이 감소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7.1% 하락을 했습니다.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났네요. GS건설 안전사고 때문에 뭐 작년에 안 좋았는데 매출액이 3조 원대로서 12.6%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10.5%뿐이 감소를 못 시켰어요. 그래서 1분기에도 그 전년도보다 55.5%가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. 그래서 현대건설을 마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못 찾았던 거거든요. 매출이 8조 5천억 원대로서 41.7%가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41.6% 증가했어요. 거의 유사하게 증가했지만 금액상으로는 영업이익 금액상으로는 44.6%가 증가했습니다. 아마도 그 국내 건설보다도 해외 수주의 결과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코스모 신소재라고 있는데 매출이 35.9%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더 줄였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은 18.4%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. 솔루스 첨단 소재, 소재지만 영딴 소재로 알고 있어요. 매출액이 7.5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원래 적자였는데 그래서 적자폭을 26.3% 감소시켰습니다. 솔루스 첨단 소재는 LG화학이나 뭐 이런 데처럼 케미칼 계통인 것 같아서 케미칼 계통은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삼성 SDS 전산 회사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상당히 뭐 나름대로 중요한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. 매출액이 3조 2천억 원대로서 4.5%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더 줄였죠. 그래서 영업이익이 16.2% 증가했습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액이 9,46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1.3%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5.4% 증가했습니다.
에일렉스 하우시스 건축자재 하는 데죠. 우리 그 창문에 알루미늄 샤시를 좀 더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기업이죠. 매출액이 1.1% 증가했고 영업비용을 0.9% 감소시켰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01.1%가 증가했습니다. LS 에코에너지 개인적으로 여기는 아직 분석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. 매출액이 2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을 0.6% 줄였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84% 증가했습니다. 유니드 OCI 관련된 그 반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. 관계 기업. 매출액이 23.9% 감소했고 영업비용을 더 줄였어요. 31.8%로. 그래서 영업이익은 1621.8%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. SGC 에너지 매출액이 5,592억 원으로서 24.6%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더 줄였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66.3% 증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해도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죠. 개인 가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 소득도. 에센트 모티브, 이 에센티 계열은 어디보다도 빠르게 공시를 하는 기업인데 제가 좀 뒤에 늦게 편집을 좀 했어요. 매출액이 22.3%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22.8% 약간 더 그 감소를 시켰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업이익이 18.1%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. S&T 다이내믹스라고 매출액이 10.9%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죠. 그래서 영업이익이 21.8% 증가했습니다. S&T 에너지 매출액이 14.9%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13.7%뿐이 감소를 못 시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3.6% 하락을 했습니다. 해성 DS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 부동산 관계 같기도 한데 어, 어쨌든 매출액이 19.5% 감소했고 영업비용을 저 매출 감소보다 더 못 줄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2.8% 감소했어요. 종근당 의약계통에서는 대기업에 속하겠죠. 매출액이 1.9%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을 1% 감소시켰어요. 그 결과 영업이익은 11%가 감소했습니다. 이상 그 4월 26일자부터 소급해서 한 3일 정도 좀 소급해가지고 그 공시 영업 잔정 실적 공시된 기업에 업종별로 조금 그 편집을 해서 했는데 먼저 좀 잘 나가는 데를 좀 소개를 했고 나머지 이것저것 보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거로는 1.3% GDP가 성장을 했다니까 GDP는 그 실질 GDP라고 했는데 명목 GDP가 아니고 이것은 그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건 아니겠고요. 이 매출액에 그 상응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